안녕하세요. 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할리데이비슨의 2019년형 팻밥 114입니다. 촬영 당시에 바람이 너무 심해서 지금 이제 후시 녹음으로 처음 이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고, 팻밥은 지금 이제 기존엔 다이나 모델이었다가 이제 소프트테일로 아예 분류가 바뀌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모델인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레트로한 그 동글동글한 헤드램프도 이렇게 각진 헤드램프로 완전히 바뀌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퓨처 바이크 같은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공개된 신모델을 보고서는 어떤 일반 대중적인 반응은 상당히 좀 호평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겉에서 보여지는 헤드램프뿐만이 아니라 저 머플러, 그리고 또 기름 탱크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시트의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플랫폼도 지금 재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미러케이드 엔진이 들어가면서 시트건 710mm지만 차체 자체가 좀 올라갔습니다. 먼저 이 헤드램프가 지금 상당히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LED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 사다리꼴처럼 바뀌었는데,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야간 라이딩 시엔 어떤 광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크도 이제 도립식 포크가 돼서 어떤 노면 추종성적인 부분에서는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주행을 해보니까 좀 더 어떤 안정적인 모습은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브레이크도 이제 앞에가 듀얼 디스크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피스톤도 4피스톤의 캘리퍼가 들어가서 제동 성능에서도 기존 좀 다이나 모델에서 소프트테일로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좀 더 다이내믹한 그런 라이딩 필링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머플러는 2-in-1인데요. 2-1-2죠. 그러니까 매니폴드가 두 가닥으로 뻗어져 나와서 가운데 이제 하나로 합쳐진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두 가닥으로 엔드 머플러가 끝나는 타입인데, 이것도 이 커버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황동색, 기존에 보여드렸었던 FXDR 114 모델과 마찬가지로 황동색의 머플러들을 해놨어요. 관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고성능 모델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FXDR처럼 리어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이렇게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레버도 들어가 있습니다. 머플러는 디자인적으로는 뭐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어떤 소리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아쉬운 게 있는 게 아니면, 팻밥 같은 경우는 스탁 상태에 그대로 타시는 라이더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앞바퀴는 150, 뒷바퀴는 180 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FXDR 같은 경우는 앞이 120, 뒤가 240이었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떤 좀 노면에서 좀 방향 전환하거나 이럴 적에 좀 둔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도 라이딩할 적에 보니까 기존에 48 탔던 느낌과는 또 다른, 그러니까 앞바퀴가 상대적으로 좀 두꺼운 폭을 갖고 있는 바이크들 타면 느껴지는 그런 좀 둔한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마디로 좀 아예 밀면서 나간다고 할까요? 이건 이따 주행하면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봤을 경우에 팻밥은 더욱더 우람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뒷바퀴의 폭은 180이고요. 그리고 이런 트레드 패턴을 보더라도 어떤 좀 단지 온로드 지향만은 아닌 전천후로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타이어를 갖고 있고, 구동 방식은 2키, 그 여느 할리와 마찬가지로 벨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토크를 갖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좀 로스를 내면서 라이더에게는 좀 유순하다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통제 가능하게끔 전달을 해주죠. 그리고 맞물린 변속기는 6단 변속기고, 이 기어 링키지도 역시나 액세서리입니다. 이런 기름 탱크도 보시면 무광이에요. 그리고 형태가 좀 가늘어졌어요. 그래서 앉을 경우에는 다리 사이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시트 형상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일 텐데, 엉덩이 뒤 받침이 상당히 솟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력한 토크로 확 튀어나가는 바이크의 특성을
그래도 좀 잘 버텨줍니다. 받아줘요. 그래서 뭐 어떤 접지도 괜찮고요. 잘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요 바 타입 핸들바가 보시면은 기존의 그 FXDR과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라이더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도 좀 조절하기 쉽게끔 이렇게 표시가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육각 렌치를 풀면 네 군데를 풀면 라이더 체형에 맞게끔 조절하기 쉬워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달려 있는데 괜찮습니다. 시야가. 그리고 뒤도 이제 FXDR은 뚝 잘려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좀 더 길고요. 그리고 순정 그 블랙박스가 달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케이블은 많아요. 계기판이 보시면은 RPM 게이지가 이렇게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저 디지털 창에 디지털 방식으로 숫자로 표시가 되고, RPM만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RPM을 보면서 기어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소리로도 가늠하지만 느낌으로도 가늠하고요. 근데 이 빛 반사가 좀 심해서 태양이 내 뒤에 있을 적에는 잘 안 보이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버튼들은 이제 기존 할리와 마찬가지인데, 이 돌아가는 걸로 띄운 정보를 바꿀 수가 있고, 시간이라든지 RPM, 그리고 총 주행거리, 그리고 이제 트립 A, 트립 B까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연료량도 위에 있고, 이제 레인지는 총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미니멀하면서도 라이더에게 필요한 정보들은 잘 보여줍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좀 빛 반사엔 약한 계기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을 등지고 달릴 적엔 좀, 아니면 내 정수리 위에 있을 적엔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른쪽에는 비상등 버튼도 있고, 킬 스위치, 그리고 방향 지시 등은 오른쪽 왼쪽으로 여느 할리와 마찬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지금 보니까 기존의 FXDR은 세퍼레이트 핸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이 팻밥보다는. 근데 팻밥은 이 플랫바에 달려 있다 보니까 달리면서도 후방을 살피기가 수월했습니다. FXDR 같은 경우는 뒤를 볼 때마다 어떤 숄더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 양쪽 팔의 상박을 안쪽으로 넣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조금씩 자세를 바꿨어야 됐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연료 탱크에도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이 페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은 팻밥 시트고가 어떤지, 시트 포지션이 어떤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팻밥은 시트고가 710mm입니다. 프레임을 재설계하면서 이 큰 엔진이 들어가면서 조금 차체가 올라갔거든요. 그래도 어떤 시트 포지션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고요. 여기 그 풋패그가 전보다 더 당겨졌어요, 라이더 몸 쪽으로. 그래서 전에는 발을 더 앞으로 쭉 뻗어서 탔어야 된다고 그런다면, 지금은 살짝 포워드 스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 밭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라이더의 신체 조건에 맞게끔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름 탱크도 살짝 형태가 가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리로 감싸집니다. 그리고 이 에어 필터는 살짝 무릎에 걸리긴 하는데 큰 간섭은 아니고요. 또 아까 이 시트도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댈 경우에 상당히 잘 들어맞는 그런 시트 형상이 됐습니다. 별도의 적재 공간은 없어요. 이 시트를 드러낼 수는 있는데, 드러내는 것도 요 뒤에 이제 나사를 풀러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바로 이제 그 서스펜션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자세를 취했을 경우에는 뭐 상당히 편한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FXDR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편합니다. FXDR은 세퍼레이트 핸들이어가지고선 거의 뭐 되게 전투적인 공격적인 자세가 나왔었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훨씬 여유로운 자세가 나오고요. 사이드 미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야 확보가 상당히 용이해요. 그래서 뭐 어떤 팔을 안쪽으로 넣는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제 뒷자리에 사람을 텐덤할 경우에는 어떤 포지션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받이도 있으니까. 뒷자리에 사람이 앉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 높이도 꽤 있어서, 근데 다만 이 앞에 공간은 다리를 뒷사람은 상당히 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일전에 FXDR도 그렇고 팻보이도 그렇고 그때 보여드렸던 옵션으로 태클할 수 있는 윈드실드인데, 이 윈드실드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능적으로는 어떤 바람을 잘 막아준다는 것 때문에 장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저도 지금 떼고서 촬영을 했는데 훨씬 뗀 모습이 예쁘긴 하죠. 근데 이게 옵션이 상당히 비싸서 90 얼마였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댓글 달아주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 가격은 같습니다. 이제 장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장착도 쉬운 게 요 홈이 있어서 요걸로만 그냥 별도의 툴 필요 없이 요 홈에다가 맞춰서 돌려서 끼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네요. 이 밑에를 먼저 끼고요. 그리고 이 위에를 그대로 밀어 넣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끝나는 아주 쉽게 탈착이 가능해요. 네, 이제 라이딩을 해보겠는데요. 팻밥 114는 기존에 보여드렸었던 FXDR 114와 엔진은 같습니다. 미러케이드 114 엔진이 들어갔고요. 시동을 걸어보면 역시나 어떤 좀 무렁찬 그런 느낌은 아닌데, 미러케이드 엔진은 전에 팻보이라든지 FXDR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차 시에는 상당히 좀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운 엔진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고는 710mm여서 이렇게 발 디디는 것도 상당히 편하고요. 시트 포지션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신장 조건 상관없이 라이더가 편히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워낙에 토크 자체가 세기 때문에 쉽게 그냥 클리핑을 클러치를 슬슬 놓기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나가요. 올라가는 게 있고, 심지어 오르막길에서조차도 엔진 힘이 워낙 좋아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윈드실드는 상당히 주행풍을 걸러줘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게 좀 더 예쁘긴 합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특히나 장거리 투어를 갈 적에는 꽤 쓸모가 많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단, 2단만 놓고 이렇게 달리는데 이런 시골길을 달리더라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이 사이드 미러가 종종 보이는데 후방 시야 보기도, 후방 관찰하기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이 타이어는 앞에가 아까 18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께가. 이 느낌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어떤 할리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입니다. 저속으로 달릴 적에는 상대적으로 좀 그냥 모든 바이크가 선회한다든지 아니면 방향 전환할 적에도 좀 둔하게 느껴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얘는 속도를 올려서 어떤 좀 롱 코너에서도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그럴 적에 단순히 물론 시선 처리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크는 잘 눕습니다. 잘 눕는다기보다 눕는데 그게 좀 독특해요. 일단은 좀 보시죠. 이 느낌이 어떠냐면, 그리고 FXDR은 전에 드래그 머신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리고 얘는 퍼포먼스 크루저로 좀 포지셔닝이 되어 있거든요. 팻밥 같은 경우는. 근데 튀어나가는 거는 FXDR보다 얘가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잘 튀어나가고 더 빨리 튀어나가고 그 빵 터지는 느낌이 더 일찍 시작합니다. 이 엔진 특징이 저는 그냥 단지 미러키에 똑같은 거 집어넣었다 생각을 했는데 세팅을 달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FXDR 같은 경우는 최대 토크가 155Nm는 같은데 FXDR 같은 경우는 3500rpm부터 시작이 되고 팻밥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500rpm 낮은 3000rpm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다 보면 거의 그냥 이 스로틀 궤도하는 내내 최대 토크가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500rpm, 그러니까 최대 토크는 3000rpm부터 시작이지만 그거보다 500rpm 이상인 3500rpm 가면 엔진의 느낌이 달라져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팻밥 같은 경우에 어떤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쭉 뻗은 길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쭉 뻗은 길에서는 뭐 기존의 팻보이에서 느꼈던 느낌이 그냥 대륙간 투어러라고 한다면, 팻밥 같은 경우는 대륙간 정말 퍼포먼스 크루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사일처럼 나갑니다. 거기다가 이 느낌도 지금 이 배기 사운드가 바바바바박 하는 게 들리시죠? 이게 정말 그 머플러 두 개가, 그러니까 얘가 원래 그 이전 세대의 팻밥 같은 경우도 머플러는 두 가닥으로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 팻밥 신형도 두 가닥은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소리를 상당히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만 놓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팻보이 FXDR 그리고 팻밥 중에는 팻밥의 소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저속에서 저RPM에서도 상당히 듣기 좋고, 고속으로, 그러니까 고RPM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리가 거칠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고속 투어링, 고속 크루징에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저속으로, 저속도 아니죠, 뭐 중속에서 한 시속 70km, 80km로 달릴 적에도 그 들려주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운시프팅 할 적에도 이건 어떤 저 체인 방식, 구동 방식에서 오는 그런 장점일 것 같은데, 이 차는 그리고 또 뭐 슬리퍼 클러치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뭐 안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여전히 할리스러운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상당히 어떤 좀 정말 기계덩어리 같은, 쇠덩이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거칠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지금 뭐 익히 여느 할리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그 스위스팟이 있는데, 얘도 한 3000, 3500rpm 그 정도의 3단 아니면 4단 놓고 달릴 적에가 제일 기분이 좋은 속도와 기어 단수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달릴 수 있는데 굳이 달려서 무엇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달리다 보면 그냥 그 소리에 매료가 돼서 그냥 길만 쭉 뻗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네, 오늘 참 이런 벚꽃이 상당히 아마 마지막 날이 아닐까 싶은데, 달리기엔 최적의 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너길은 아닙니다만, 아까 잠깐 그 주행 질감을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었는데, 팻밥의 코너링 느낌이 되게 묘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를테면은 자동차로 치면은 새로 만들어진 머스탱 같다고 할까요? 머스탱이나 카마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메리칸 머슬카인데 기술 개발이 급진전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파워보트 같은, 앞머리를 치켜들고서는 그냥 막 불안하게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잠깐 멈췄는데 이 머플러가 참 멋들어지게 뻗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발을 올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앞에 풋패그가 있지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형 머스탱이나 신형 카마로가 어떤 무게로 누르고 달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 팻밥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데, 회전을 할 경우에 보면 앞바퀴가 두꺼워서 그런 것 같은데 정교하게 날카롭게 돌아나간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뭉개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워낙에 그냥 토크도 강하니까 바이크가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퀴 방향으로 곧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밀면서 나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교한 바이크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맛이 되게 강하고 셉니다. 그래서 어떤 좀 불쾌하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건 전혀 아니고요. 딱 팻밥의 스타일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다른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기존 FXDR 114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좀 더 속도를 올리고 싶은 그런 맛이 있었거든요. 그런 욕심이 생겼거든요. 근데 팻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에 대한 욕심은 사실 생기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힘껏 멀리 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바이크 같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팻보이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서울에서 홍천까지 갔었는데 가는 내내 참 편하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앉는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팔 뻗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야, 이거면 정말 대륙횡단도 하겠구나, 부산에서 뭐 평양까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FXDR 같은 경우는 얘는 이 번호판에 찍힌 구에서만 달려야겠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강남 번호판이면 강남구 안에서만 타야겠다라는 생각. 근데 오늘 또 팻밥을 만나보니까 얘는 강남은 벗어날 수 있겠는데 양평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팻보이, FXDR만큼 어떤 공격적인 자세는 아닌데, 그럼에도 얘 역시 좀 팔을 앞으로 상당히 뻗거든요. 지금도 보이시겠지만 이런 자세 때문에 장거리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한 100km, 150km 여행을 라이딩을 했는데, 이 정도 달리니까 딱 바람 맞은 맛과 그리고 좀 시원하게 그 달린 맛이 충만해집니다. FXDR 같은 경우는 뭐 이 양 목 옆에가 승모근이 확 올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오늘 이제 완전히 탈바꿈한, 그러니까 할리데이비슨 기존 라인업의 체계 자체를 바꿔버린 2019년형 뉴 팻밥이죠. 팻밥 114 모델을 시승했는데요. 어떻게 좀 오늘 좀 새로운 시도를 했네요. 바람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 그 댓글 남겨주셨던 분도 계시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보시고 반응이 괜찮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댓글로 반응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모터사이클은 내일 바로 시승할 스즈키의 GSX S125 엔트리 모델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